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갯벌의 노래. 만조 때면 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썰물 때면 드넓은 황금빛 갯벌이 펼쳐지는 나의 고향 군산. 그곳에서 나 오순정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문득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붉은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듯 무겁기만 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라. 며칠 전 우연히 TV에서 흘러나온 한 경제 전문가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돈 걱정 없는 노년이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니, 어쩌면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내 젊은 날은 늘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월급에 맞춰 하루하루를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때 얼마나 허리가 휘청거렸던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남편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텅 빈 통장뿐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귀 정자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얀 머리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 박 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정자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을 걸어왔다. 오늘 날씨 참 좋구먼. 이렇게 좋은 날에는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돈 걱정 따위는 전혀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아주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다. 나는 문득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요즘 은퇴 후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회장님처럼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솔직한 질문에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정 씨,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 있소.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공통점이 있더구먼. 그의 말에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제발 내게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박 회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첫 번째 공통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바로 검소함이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낭비하는 습관이 없었어. 물론 돈을 벌면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은 필요 없는 곳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았지.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야.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되새겨 보았다. 젊은 시절의 나는 어땠던가. 남들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었다. 하지만 늘 빠듯한 살림에 쫓겨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고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어쩌면 그때의 궁핍함이 오히려 나를 검소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박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오. 그것은 삶의 태도와 연결되는 문제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늘 돈에 쫓기며 살아왔기에 돈 이상의 가치를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젊을 때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몸에 뱄어요. 남들이 다 하는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지만 저는 우리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로 살아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의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삶의 지혜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낡은 옷을 기워 입으셨고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채소를 사다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다. 단 한 번도 풍족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검소함 속에 숨겨진 행복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박 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검소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데에도 신중하오.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지. 그리고 한 번 산 물건은 오랫동안 소중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있지.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요. 나는 뜨끔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충동적인 소비를 꽤 많이 했던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괜히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들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그런 작은 소비들이 결국 내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주범이었을지도 모른다. 박 회장의 이야기는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검소한 습관을 들이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두 번째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하고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째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비상 자금 등을 마련해 두었어.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젊은 시절에 나는 미래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가. 당장의 생활에 급급하여 노후 준비는커녕 저축할 여력조차 없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이다. 박 회장은 나의 침묵을 읽었는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소.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하오. 복리라는 마법을 잊지 말아야 하지.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요. 복리나는 그 단어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당장의 작은 돈을 아끼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 옆에 앉아있던 칠순의 김씨 할아버지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도 젊을 때는 돈 벌면 흥청망청 쓰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조그만 땅이라도 사두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그 땅값이 좀 올라서 덕분에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김 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비록 젊은 시절을 허투루 보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준비한다면 나도 언젠가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박 회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중 하나지.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없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야 하오. 나는 나의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았다. 잦은 끼니 거르기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나의 몸은 이미 여기저기 고장이 난 상태였다. 이제라도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박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
지대에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사람만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도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지.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나눔과 베풀며.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더구먼. 물론 자신에게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더 큰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소.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박 회장은 나의 의문을 읽었는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나눔이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행복과 만족감을 얻게 돼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내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는 듯했다. 물질적인 풍요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때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홀몸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혜숙 씨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할머니들께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려요.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었지만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죠. 혜숙 씨의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나눔은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박 회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눔과 베풀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소. 남에게 베풀 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오래전 남편과 함께 했던 작은 봉사활동들을 떠올렸다. 힘들게 번 돈이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었고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었다. 어쩌면 그때 우리가 느꼈던 행복이 바로 나눔과 베풀미 가져다주는 진정한 풍요로움이었는지도 모른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순정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당장 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내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공통점, 즉 검소함,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나눔과 베풀매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분명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요. 그의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불안하지만 나도 박 회장님 말씀처럼 검소하게 생활하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언젠가는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박 회장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서 돕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돈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물질적인 풍요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나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칠 일은 없다. 검소한 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꿔왔던 진정한 풍요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군산 앞바다는 오늘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고난과 불안은 이제 희미한 추억으로 남았고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갯벌의 노래는 오늘도 변함없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노래는 바로 희망과 긍정, 그리고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의 찬가였다. 그리고 나는 그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부르며 앞으로 펼쳐질 나의 노년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